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해요. 안 내면 벌금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면은 1억 초반? 1억 초반. 현준이 보증금에 대해 뭔지도 모르고 대출이 없으면 무조건 안전한 줄 알고 김상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전세 계약은 이루어지는지, 실효성 있는 정보들인지 부동산 가서 직접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전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집 주변에 지금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한번 섭외를 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지금 저기 초등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되게 심심해 보이니까 말을 걸어볼게요. 괜찮은 거 맞죠? 민호도 혼자 막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에서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동산에서 집 사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를 물론 한 번에 살 수도 있는데 비싸요. 전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전세 집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살아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그냥 뭐 똑같았죠? 네. 이 전세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누나가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이해 안 돼요 하면서 바로 말해줘도 돼요. 부동산도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전세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맞는 집을 보여줘요. 집 보러 다닌 적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부동산마다 갖고 있는 매물이 다르니까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둘러보는 게 좋아요. 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풍경은 어떻고 주변 상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막 지하철 가까워야 되고 물 잘 나오는지, 가스는 잘 되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내부적인 것도 봐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해요.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골랐어요. 계약금이라는 걸 줘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요. 약간 그런 거예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등기부 등본이 뭐냐면 명의가 누군지, 여기에 뭐 빚은 잡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종이 같은 거예요. 위험한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란 말이죠.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집인지 빚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계약금도 걸어놨으니까 계약 날짜를 통해서 진짜 계약을 해야겠죠. 꼭 집주인이랑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을 그때 꼭 봐야 되는데 주소랑 이름, 발행일자, 빚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집이 진짜로 집주인 건지 빚은 없는지 그때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방탄유리야! 추가 조항을 넣는 게 좋아요. 임대인인 잔금 지급일이 지나기 전까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같은 조항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내가 돈 다 줄 때까지 또 대출 받으면 이거 계약 없던 걸로 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돈을 다 줬어요.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가지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돼요. 내가 부동산 계약을 했다는 거를 종이로 남겨놓는 거예요. 대출 같은 거 받을 계획이 있다 할 때 좋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잔금을 내거나 이사할 때 전입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현금 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해요. 현금 영수증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울까요? 아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잘하지? 하나만 해볼까요? 전자계약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요. 편해요. 실거래가 신고랑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좋대요. 유튜브에 올라와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등기부 등본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서 주소, 이름, 발행일자, 빚 유무 등을 확인해야 돼요.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집주인이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까 걱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신 전세 보증금에 반환하는 거를 책임진다고 해요.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이 다르니까 조건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가입이 된다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해요. 안 내면 벌금이거든요. 2021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예요. 집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인데요. 좋은 매물 알아보려면 직접 발로 뛰고 어플 보고 막 엄청 알아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모든 집값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집값을 알아보는데 훨씬 더 시간이 적게 투여될 거라고 합니다. 집 주인도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는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좋은 매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존 계약을 하신 경우도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알아보면서 인터넷에 있는 것만으로 철성 있는 얘기들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게 부동산 한 곳을 컨택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물어보고 왔습니다. 당돈 부동산입니다. 귀엽죠? 오늘 여기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할까요? 당근부동산 대표 박동규라고 하고요. TV 틀어줬어요. 서울대 입구 쪽에서 봉천역에 위치한 곳이잖아요. 네,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면은 1억 초반? 1억 초반. 네, 대출 안 받으시면은 뭐 5천에서 이제 1억 사이. 이 근처에 전세 매물이 많나요? 확실히 전세 매물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거의 방이 나왔다 하면 금방 나가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전세 금액까지 최종적으로 합산을 해서 현재 시세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잡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근저당이랑 선순위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더 컸을 때가 그걸 깡통전세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저희 실무상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한테 선순위 임차 내역을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특약을 넣기는 하죠. 추가 조항을 넣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넣자 그러면 넣어지는 경우가 많나요? 임대인들은 싫어하시죠.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중개를 서로 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잘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그리고 요즘 전세 계약할 때는 그러면 중개인 입장에서 사기치려는 감이 오나요? 이 건물에 너무 전세가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소위 말해서 깡통 전세인 거예요.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건. 아 진짜요? 네. 중개인이잖아요. 부동산은 피해가 있나요? 그쵸. 공제증서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1억 원까지 이제 공제증서가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초짜처럼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 질문 자체가 이제 조금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뭔지도 모르고 대출이 없으면 무조건 안전한 줄 알고 뭔가 이제 질문을 몇 마디 던져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김상수님 어디 있으니까 데리러 와라. 자기 집이 근처니까 근처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는 경우도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저당이 조금 있대요. 괜찮은 경우가 있나요? 그게 뭐 있다고 해서 뭐 위험한 건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근저당이 있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이냐 그 퍼센테이지가 그 건물 가액이나 토지의 가액을 합산했을 때 그 선순위 보증금이랑 합했을 때 그게 금액이 총액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이제 확인을 해야죠. 저희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한 50%, 60% 그 미만이면은 이제 안전하다고 보고 그 이상이면은 고민을 해보셔야죠. 저렴하고 근저당 없는 것도 있나요? 근저당이랑은 집값은 상관은 없는데 아, 그래요? 현재 시세에 따라 다른 거지 근저당이 있어서 뭐 가격이 싸거나 없다고 막 가격이 비싸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너무 방이 좋은데 금액이 싸다 이런 거는 한번 의심은 해볼 만해요. 전세보험 드는 거 추천하세요? 추천해요. 그 드는 조건 자체가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또 문제긴 해요. 그럼 만일 전세계약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리면은 질문이 있었네. 알았어요. 저희가 계약을 쓸 때 부동산 한 분, 그다음에 임차인 한 분, 임대인 한 분 이렇게 계약서를 3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지. 6월 이제 시행 이후에 쓴 이제 체결된 계약에만 이제 일단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끔 이제 안내를 해드리긴 해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을 잘 했는지 네. 모르겠네요. 너무 이게-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잘 나왔을까요?